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0도를 넘나들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치솟는 만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지속되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무척 메마른 상태입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20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전체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은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주에서는 음식점 집단 감염 환자가 1명 더 추가돼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경북 동해안에 관광객도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헌혈 과정에서 접촉했던 해병대 장병은 모두 149명. 이 가운데 148명이 23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도 하루 만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은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왔지만 해병대에서 14일간 아직 격리. 포항에서는 일주일째 확진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6일간 확진자 없이 49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한 음식점과 관련해 16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아 큰 파장이 있는 가운데 24일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38번 확진 환자는 문제의 음식점을 방문했던 사람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 지역 택시기사 2명과 관련해 경주시는 해당 택시에 탑승한 승객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택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그 택시를 타신 분 중에 증상이 있으신 분은 경주시 보건소로 연락 바랍니다. 확진 환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고 관광철이 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주 35번 확진 환자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구례 산수유 마을로 꽃구경을 다녀왔는데 일행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람이 몰리는 관광지를 다녀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사람이 몰리는 펜션과 바닷가에 매주 금요일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시민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으로 7,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에 3,800억 원이 배정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기 해소에 1,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추경 예산의 절반을 긴급 생계비와 저소득층 지원에 배정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가구로 1인 가구는 5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80만 원이 선불카드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이 당초보다 10만 원씩 더 인상돼 총 2천억 원이 투입되고 실직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에 별도로 1,1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작년도 소득보다는 금년도 소득을 해달라. 금년이 어려워졌으니까 4월 한 10일쯤 돼야 돈이 나갈 것 같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는 1,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2조 원대 무이자 특례 융자를 위한 이자와 보증료 지원에 780억 원, 카드 수수료에 240억 원이 배정됐고 노선버스와 법인택시 손실 보전에도 78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 밖에 코로나 사태로 빈사 상태에 놓인 지역 관광업계에도 70억 원이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금년이 대구 경북 관광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관광해가 무색해졌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바로 이 돈을 투입해서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이번 추경은 긴급 재난대책비 1,000억 원 등 국비 4,800억 원이 줄을 이룬 가운데 경상북도가 4개 기금에서 1,300억 원,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880억 원을 더 얹어 규모를 키웠습니다. 한편 경북의 추가 확진이 1명에 그치고 완치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지역의 방역 초점도 유럽발 입국자 관리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중대본에서 무증상 입국자 검사를 지역 방역 당국이 맡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현재 경북에 자가 격리 중인 입국자는 14명으로 집계됐고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언제쯤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에 생산 공장을 둔 바이오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력한 후보 물질을 확보해 동물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을 억제하는 항체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데 안동에 생산 공장을 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보 물질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동물 효력 시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시험은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 시험의 전 단계로 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미국과 중국은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물 시험에서 효력이 확인되면 이르면 오는 9월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 시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상 시험은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SK는 실제 백신 개발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지만 연구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고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안동 백신 공장에서 생산 체제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진료형을 앞장서 극복하고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다른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도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7월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연구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라도 1년 반은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백신과 치료제 개발 때까지는 개인 위생과 예방 수칙을 지키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구에서는 여야 4선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데 코로나에 대한 생각도 양극단입니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부터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상황을 전부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서로 간에 개인 위생을 지키고 국가가 어떤 방역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 각종 사회단체들, 의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여기까지 이 한 고비를 넘긴 거 아닙니까? 대량 감염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대규모 체육관 시설 임시로 날밤을 세워서 한 2개점 짓고 1,000명씩 들어가게 수용하면 한 2,000명 정도 이 확진자들이 집에 머무르는 그런 불편이 없었을 테고 그리고 의료 지원도 집중적으로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큰 실패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확보한 코로나19 예산을 쓰는데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층을 나누어서 적절하게 그분들의 최저 생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방안은 내놨어요. 그런데 시기가 이 양반들이 선거 이후에 하겠대. 너무 한가한 소리입니다. 지금 바로 즉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내야 됩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에 상응하게 줘야
액수도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주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3년이 다 돼가는 정부 정책에서도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이 독재적인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내로남불의 적폐청산, 그다음에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미일 관계 악화 및 친중국 정책. 독재 사회주의요? 전 뭐 그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만 과거와 같은 다른 방식, 즉 가난하고 어려운 하층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경제 정책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말로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온기가 도달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지역발전 적임자로는 물론 자신들을 꼽습니다. SOC 차원에서 보면 도시철도 3호선의 연장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성갑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알파시티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더 이제 완성하는 것, 그다음에 연호지구 제대로 개발하는 것.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산업정책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저도 그런 점에서 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 그런 그림을 계속 발표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가 집중됐던 흥해에 특별 도시재생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대성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진으로 부서진 공동주택을 허물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합시설들이 마련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물로 방치된 지 2년 만에 대성 아파트가 철거됩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에 기울어져 포항 지진 피해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국내 첫 재난 재건 사례인 흥해 특별도시 재생 사업은 지진 발생 1년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고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57억 원이 투입됩니다.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이라는 사업명이 붙여진 대성 아파트에는 공공도서관과 시립 어린이집 등이 조성됩니다. 또 대웅파크 맨션 2차 부지에는 수영장이 딸린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 커뮤니티가 들어섭니다. 이 밖에 경림 유소망 타운에는 재난 시에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마련됩니다. 27년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던 주민은 특별 재생 사업을 계기로 흥해가 다시 흥하기를 염원합니다. 도시 재생에 하나의 첫 삽을 뜨면서 우리 흥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흥해 전파 공동주택은 5개 단지 433세대, 97%는 보상에 합의했지만 11세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 시에는 일자리 창출, 완료 후에는 주민들의 여가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그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의 일자리 마련,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공공 건축물이 완공이 됐을 때 지역의 새로운 허브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관주도가 아닌 피해 주민들의 참여를 넓히고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경영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며 최정우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전국 금속노조와 시민단체들이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최정우 회장 체제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기금을 수탁받은 만큼 국민의사를 반영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로 최정우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거액의 포스코 자본을 날린 자원 외교에 관여했고 취임 이후에도 불투명한 경영으로 기업 신뢰도와 주가를 하락시킨 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두어서는 사실 포스코라는 기업의 지속성이나 포스코 노동자, 인근 국민의 건강,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도 다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사회적 물의를 잇따라 일으킨 사실도 최정우 회장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포스코는 노동시민단체에 의해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고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와 포항제철소에서 하청 노동자 1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노조 파괴 기획 문건 사건을 비롯해 여러 부당노동행위 의혹 사건과 하청업체의 납품비리 의혹 사건 등 사법당국의 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도 반발을 키웠습니다. 여기에다 시민 건강과 직결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환경 측정 조작 사건 같은 환경 문제까지 터지면서 최정우 회장의 윤리경영 선언은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포스코 경영진은 노동자 활동 노조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 그다음에 산재 은폐 등 노동자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책임 경영에 힘쓰고 있으며 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 노사 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고 공식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최정우 회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따라 앞으로 포스코의 경영 방침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 장애인 부모회 등은 어제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된 영덕 사랑마을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이 시설에서 장애인 강제 입원과 학대, 개인정보 침해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전수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당시 원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일부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례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힘쓰고 있는 일선경찰서의 마스크 기부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포항시 북구 양독파출소에 한 중학생이 방문해 용돈을 아껴 구매했다며 마스크 12장과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경주 황성파출소에도 그젯밤 자정 한 남성이 손편지와 마스크 24장을 두고 가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고 지난 18일에는 초등학생이 경주 현곡파출소에 마스크 33장, 용돈 3만여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임금을 반납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임원은 4개월간 급여의 30%를, 처실장급과 부장급 이상은 개인이 금액을 결정해 임금을 반납합니다. 한편 한수원은 대구 경북과 경주에 8억여 원의 코로나 극복 성금을 지원했고 경주 지역 아동센터와 원전 주변 마을 등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0도를 넘나들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치솟는 만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지속되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무척 메마른 상태입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20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